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 실전 모의고사 편 함께 했던 엄드석 강사입니다. 에필로그네요. 영화를 보면서 극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저는요. 꼭 뭐 마블 영화뿐만 아니라 그 막 쿠키라고 하죠. 그 쿠키 영상을 보려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영화를 찍은 감독 및 여러 스태프들, 그다음에 주 조연들의 어떤 그 엔딩 영상, 그 크레딧 올라가는 걸 쭉 보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구나. 내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를 만들었구나. 좋은 영화에 대해서는 무한한 어떤 리스펙을, 그리고 별로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영화에 대해서는 좀 뭐 그 씁쓸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화풀이, 뭐 이런 건데요. 어떤 쪽이든 좋아요. 만족을 했던 아니면 뭐 약간 좀 불만족스러웠던 간에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실제로 저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뭔가 더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끝까지 한번 나를 불만족시켜 봐라. 그래,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나는 끝까지 보련다. 감사드립니다. 그 용기와 그 진지함에 저는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무조건 박수 쳐주는 것보다 조금 뭔가 삐딱한 시선으로 좀 불만족스럽게 보는 것도 저는 분명히 어떤 성공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때 잠을 자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약간은 그쪽 성향이었어요. 사실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제가 잘난 줄 알았고요. 그냥 뭐 공부 혼자 하는 거지. 그리고 자꾸 쓸데없이 뭐 해라 하는 게 그냥 내신 때문에 그냥 듣는 척 하는 거고 같이 웃어준 거지. 죄송하네요, 우리 선생님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쪽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냥 안 좋아. 인성도 좀 그렇고. 그랬었어요. 그냥 우리 때는 막 구타도 막 난무했거든요. 그냥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그런, 지금 같았으면 진짜 막 다 감옥 가야 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뭐 언젠가는 밝혀진다.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벌 받는다라는 인식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못된 선생님도 많았고요. 못된 학생도 많았고요. 저도 못된 학생이었고요. 남들 괴롭히기도 하고 또 괴롭힘도 당하고. 어쨌건 여러분들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요. 그 결과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제 마지막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에필로그의 핵심은 바로 복습과 반복에 대한 얘기예요. 맨 첫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요. 오리엔테이션의 그 최선에 대한 행보의 첫 번째 발자국 중 하나가 복습과 반복이라는 얘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려고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금방 까먹거든요. 지겹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야지 그나마 듣거든요. 지금 당장은 싫지만 반드시 그걸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거고요. 어쨌건 간에 그게 맞거든요. 싫지만 맞는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끝났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또 시작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복습해야 되거든요. 또 반복도 해야 되고요. 이 복습 반복을 제가 무한하게 계속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과의 싸움입니다.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습과 반복은 여러분이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론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느껴서 했다면 난 사람이죠. 훌륭한 친구죠. 자랑스러운 아들이고요. 자랑스러운 따님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못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못 깨닫고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후회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어쩌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못하는 거였습니다.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못 배워서였습니다. 그것도 뭐 못났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좀 가슴 아프지만, 뼈를 때리는 말이지만, 슬프지만, 우리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 사실 저는 이제 현역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납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아무튼 급한 친구들에게 좀 더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뭐 제가 교사 시절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해요. 편애해요. 정말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나 봐요. 제가.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나 같은 사람은 교사가 담임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심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담임을 했던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편애를 한다. 맞습니다. 절실한 애들, 하겠다고 하는 애들에게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 결심을 그대로 옮긴 친구들에게 제가 에너지를 쏟기 싫었어요.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애들을 좀 더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좀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자리를 빌어서 그때 우리 제자들 좀 미안합니다. 제가 다 같이 챙겨줬어야 되는데. 자, 이 복습의 방법 또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반복이라고 하는 횟수도 결국 누군가 지정을 해줘야지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복습 그리고 반복. 너무나 뻔한 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 두 가지. 바로 복습의 방법론 그리고 반복의 횟수. 성향의 발견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처음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막말의 화신인데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이제 그 인강 선생님들 강의를 언뜻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막말 잘하시더라고요. 날라다니더라고요. 막 뼈 때리고 막 유머도 막 어디서 이상한 유머를 막 갖고 와셔가지고 뭐 재밌게 분위기를 돋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 전공이었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뭐. 그리고 많이 그런 거 막 썰 같은 거 이런 것들, 사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벌써 또 돌아다니는데 제가 거기에 뭐 더 경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나는 또 오히려 좀 약간 좀 진지하게 가볼까? 괜히 또 약간 뭐 시사 프로그램처럼 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또 어차피 사람은 자기 본성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찍고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 또 이제 계속 이제 만나게 되면 또 막 춤추고 덤블링하고 막 힙합으로 막 수능하고 막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 근데 현재는 좀 진지해지고 싶어요. 일단 한없이 진지해지고 싶어요. 정말로 열렬한 사람들에게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정말 웃기게도 성향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마당에 지금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무슨 성향의 발견이냐라고 되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결국에는 이 성향의 발견을 오히려 처음에 깨닫지 못했음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어떤 최전선이에요.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얘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체적인 얘기, 모든 학생을 혹은 가급적 많은 학생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한 곳에 가둬놓는 듯한 느낌. 근데 사실은 정말 다릅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다르고요. 여러분 MBTI 검사 해보셨나요? MBTI 그냥 무슨 뭐 어떤 연애나 무슨 뭐 어떤 돈 많이 버냐 안 버냐 뭐 이런 것만 MBTI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저희 수능 공부에서도 이 MBTI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혈액형, 여러분 저는 무슨 형 같아요? 우리 형? 무슨 형? 제 혈액형 맞춰 주신 여러분에게는
제가 딱 보고 댓글로 보고 딱 보고 맞추신 여러분께 소정의 상품을 뭐 기프티콘도 좋고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저 혈액형 뭐 같아요? MBTI까지는 못 맞추겠죠. 왜냐면 너무 많은데 뭐 그지? 자 이렇게 다양한 혈액형과 MBTI와 같이 복습의 정답이 없어요.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습에는 해야 된다.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건 있어도 복습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와중에 지금 뭐 수능이 뭐 360일 남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일 모레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뭔가를 해야 돼. 그 뭔가를 할 때 나는 이래야 된다. 난 이래야 했구나. 이래야 했는데 이러지 못했으니까 나는 망했다.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이래야 한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러면 돼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나는 좀 다르다. 나는 나다. 라는 다양성을 꼭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불안해서 뭔가를 봤어요. 혹은 불안해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근데 그걸 본 순간 희망과 어떤 자기 긍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올해 망했구나.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니 이번엔 힘들겠구나. 라는 구간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봤다면 혹은 읽었다면 여러분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책이 나빴고요. 그 강의가 나빴고요. 그 영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무한한 자기 신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선택 역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을 한 거야. 그러고 싶어서. 잘못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은 한 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자. 자, 그 밑에 있는 말이 다소 생뚱맞겠지만 영어를 영어로. 자, 그리고 한글이 우선일 수도. 자, 이 두 가지 테마 같이 묶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대치동, 목동, 노원 그리고 각 여러분들 동네에 지역에 학원들 있죠. 정말 어렸을 때 학원 좋지 않나요? 원어민 선생님도 네이티브도 있고 무슨 단계도 있고 그렇죠? 리딩 툴 해가지고 막 영어책 많이 읽고 그다음 막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로 해서 막 원어민들하고 얘기도 막 자연스럽게 하고 디베이팅도 하고 자 그렇게 어린 시절에 영어가 있었던 분들 중학교 때까지 영어가 무한하게 재미있었던 분들 물론 힘들고 숙제하느라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었던 분들 근데 고등학교 때 와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었죠. 수능 영어에서 물어보는 말도 안 되는 빈칸 채우기, 순서 문제, 지칭 문제, 그리고 내신에서 요구하는 무슨 순서 배열, 서술형, 영작, 문법, 어법, 많이 지쳤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그게 없어진 것 같죠?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영어를. 그러면 그 영어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요. 아직 여러분은 그런 나이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한 스타일인데 수능은 영어를 우리말로 옮겨야지만 더 쉽게 풀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게 지치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답답했던 것뿐이죠. 답답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수능 끝나고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우수한 대학교, 미국의 어떤 명문 대학교, 아이비리그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원어민들이 문제를 풀면 what the 하면서 깜짝 놀라죠. 이런 게 무슨 수능 문제, 이런 게 어떻게 영어 문제냐라고 해서 풀지도 못하고 오히려 틀리고 실제로 어떤 수험생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푸는 거였어. 우리나라 애가 오히려 맞추고 원어민이 틀리는 경우. 그러면서 막 우리 수능 영어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죠.
잘못된 시험이다. 이게 뭐 망국의 어떤 그 지름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한 지가 지금 1, 2년이 아닙니다. 몇 년 혹은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내가 그 영상을 본 게 한 5, 6년 된 것 같으니까 5, 6년 된 것 같으니까 진짜 오래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수능 영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틀리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정말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시스템적으로. 근데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회수를 높였던 것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능 영어는 항상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냥 영어로 이해하는 게 편했던 사람이었던 것뿐이었어요. 그게 왜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조금의 어떤 개념을 덧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기는 영어가 편했던 사람이라서 여태까지 점수가 조금 불안했고 조금 아슬아슬했던 것뿐이야.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엄대섭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부분을 같이 접목시키면 나는 될 거야. 더불어 자, 한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 교수님들에게 물론 원어민 교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나라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 수학에 대한 능력의 재단을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인 이 영어 시험은 한글이 무조건 그 개념의 첫 번째일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이해를 하는 게 편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글이 우선인 시험이 수능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시면 되겠고 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실 영어 안 했어. 뭐 수학 정도는 좀 했는데 그냥 영어 안 했어. 그냥 하기 싫었어. 그냥 암기가 죽도록 싫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수능 영어는 할만하구나. 영어를 100% 묻는 시험이 아니라 영어가 오히려 20, 30%고 나머지 70에서 80%가 우리말 실력이 우선하는 시험이라고 하니까 이건 할만하구나. 그래서 수능 영어는 1등급인데 밖에 나가서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래서 한글이 우선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냥 그러면 해석서라도 한번 읽어보고 시험장에 갈까? 라는 마지막에 어떤 책임감.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여러분들 1년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아무튼 마지막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가 하기 싫으면 우리말 읽으세요. 해석 읽으세요. 해설 읽고 가세요. 네, 그러면 어쨌든 한 등급이라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문제 전체를 복습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 전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최근에 시험을 뭘 봤어요. 뭐 듣기 평가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문제까지 독해 문제까지 있어요, 그렇죠? 자, 그중에 자 이거를 갖다가 일부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전체를 복습하는 방법. 자, 이거 별표 한번 쳐줄게요.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많이 틀린 사람, 뭐 등급이 5등급, 6등급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린 사람은 자기가 틀린 것만 봐도 버겁죠. 시간 많이 걸리죠.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자기가 틀린 문제, 오답 노트 그것만 보셔도 돼요. 왜? 많이 틀렸으니까요. 볼 게 그만큼 많으니까요. 근데요, 많이 안 틀린 사람이 있어요. 자, 1등급이면 1등급인데 딱 90점으로 1등급이야. 그러니까 1등급인데 어쨌든 이게 모의고사니까 수능은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2등급이 목표긴 하지만 82점 정도로 좀 불안해. 그리고 88점을 맞아서 2등급인데 이왕하는 거 1등급을 맞고 싶어. 좀 아깝잖아요. 2등급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라고 할 때 바로 그 자세. 자, 이왕이면 문제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문제 전체를 복습하는 방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90점을 맞았는데 그 틀린 문제 몇 개를 정리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안정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맞은 90점을 맞은 문제 중에 찍어서 맞은 문제. 왜 없겠어요? 객관식인데 반드시 있어요. 신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딱 봤는데 그 앞에가 4번이야. 그리고 그 앞에도 4번이야.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이것도 4번이야. 그러면 왠지 이건 4번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4번이라 생각했다가 그냥 이건 3번을 써야지. 했어. 맞았어. 네. 수능 때 그렇게 맞으세요.
모의고사 때 그렇게 맞아서 좋아하지 마시고요. 수능 때 그렇게 맞으세요. 아시겠죠? 일반적인 어떤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맞았다면, 그리고 자기가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 그렇게 맞았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문제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왜?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고 푸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혹은 많으니까요. 그죠? 여러분의 실력이 그렇게 후지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힘들면 옆에 해석서, 해설서를 놓고 보세요. 아시겠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뭐 이건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답 중심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얘기했죠, 이건요. 특히 오답 중심으로 점검해야 되는 방법은 많이 틀리신 분들, 등급이 조금 하락되신 분들, 좀 등급이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제 전체 복습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오답 중심으로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노트 필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은 일단은 조금 이것도 갈리는 얘기긴 해요. 오답 노트를 평상시에 잘 만들었던 분들, 오답 노트를 잘 구성하셨던 분들, 필기를 꼼꼼히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인데 필기 잘했다고 점수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메모했다고 점수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었나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필기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평상시 원래 필기 안 했던 분들, 노트 필기 안 했던 분들, 오답 노트 안 만들어 놨던 분들, 자, 지금 하지 마세요. 만든다고 점수 안 올라가니까요. 어쨌건 저찌됐건 간에 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공부했던 분들 중에 나는 그 노트 필기의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그걸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할 때는 말릴 생각은 없어요. 말릴 생각은 없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마지막 구간에 대한 얘기도 일단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부담 하나는 덜었으면 좋겠어요. 필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크거든요. 자, 이런 어떤 성향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복습의 포인트가 있다면, 자, 이제 해석과 독해.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 누누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여러분의 성적이 지금 안 나온다. 자, 영어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자, 해석 능력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독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둘 다 떨어집니다. 네, 무슨 소리냐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써놓고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자, 해석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들 분명히 있었죠? 언급한 거 기억나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 어떤 문제인지 기억나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해석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는 자, 점검 문제를 줄이세요. 양을 줄이세요. 자, 양을 줄이세요. 양 줄입니다. 나는 해석이 지금 잘 안 되는구나. 해석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 생각하는 양을 무조건 더 줄이세요. 내가 하루에 10문제를 봤다면 2문제만 보세요. 심지어 그것도 시간 없다면 1문제만 보세요. 지문 하나만 천천히 보세요. 가장 어려운 빈칸만 천천히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지금 자신의 어떤 포인트 중에 해석 능력이 급선무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문제의 양을 줄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난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한다면 양을 무조건 늘립니다. 한 2달 남았네요. 만약에 한 2달 남았어요. 자, 수능 시험 전까지 2달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독해가 좀 떨어져 라고 한다면 문제집 하나 사세요. 새로 두꺼운 거.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걸 갖다가 매일 한 세트 이상 풉니다. 그냥 쭉쭉 푸는 거야. 쭉쭉 풉니다. 계속 풀어요. 계속 풀어요. 선생님 복습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습하지 말고 문제 풀면서 틀린 것만 그냥 해석서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계속 양치기 하세요. 계속 양을 늘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한 등급 올라갑니다. 일단 등급 올리기 작전이니까.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신을 위한 게 아니라 수능 영어 등급을 지금 올리기 위한 거니까 등급 하나를 올리려면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양을 줄여야 되고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양을 늘리면 되고 양을 늘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문제집 한 권을 일주일 사이에 빨리 푼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둘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망한 거죠 뭐 사실. 끝난 거죠. 근데 둘 다 떨어진다고 할 때는 자
이 1번과 2번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에 맞춰서요?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말이죠. 앞서 언급했던 성향 있죠? 자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딱 봤을 때 양치기가 더 급한 사람이야. 분명히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문제집 한 권을 지금 풀어야 돼. 왜냐하면 오래 푼 문제집이 한 권도 없어. 근데 나는 문제를 풀면 그냥 자는 스타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냥 양을 줄이고 해석만 하세요. 자신을 인정하시라는 거야. 선생님, 저는 꼼꼼하게 막 문제 풀면서 막 슬래시 긋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후치 막 하고 막 스스로 막 별표 막 하트도 막 그리고 막 하더라고. 꼼꼼하게 원래 보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꾸 시간이 분배가 안 되고 맨날 6문제 정도 못 풀고 양치기 하셔야 돼요. 양치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안 되는구나. 나는 수능 영어 시간 내에 끝까지 원래 문제를 못 푸는 거구나. 그리고 못 풀 것 같아. 근데 그게 결론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다는 못 풀 것 같아. 한 4문제를 못 풀어, 무조건. 그러면 어쨌건 간에 4문제를 못 풀었다면 이제 2문제는 못 풀고 2문제는 풀 수 있도록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게 내가 1년 동안의 어떤 나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위한 잣대 중에 해석 능력이 조금 더 나한테는 더 맞는 성향이다 싶으면 양을 줄이고 철저하게 해석 연습을 하고 이왕 맞을 걸 정확하게 맞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양을 철저하게 높여서 늘려서 양치기를 통해서 그냥 등급 하나를 어쨌건 간에 올리겠다는 어떤 전략으로 수정을 할지 혹은 그걸 고정을 시킬지를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 다 떨어진다고 해서 이 2가지 다 취하겠다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급한 것인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보충을 해드리자면 둘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일단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보는 타이밍이 비교적 좀 빨라가지고 제 얘기를 먼저 보시고 뭔가 하나의 각성에 대한 어떤 시간을 찾을 수가 있다면 혹은 그 시간이 좀 있다면 한 4달 정도, 한 4달 정도를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11월 달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6월? 6, 7, 8, 9? 아니 7월도 괜찮네요. 7, 8, 9, 10 요 정도가 만약 남았다면 자 근데 둘 다 떨어진다라는 것이 일단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이 됐고 뭔가 해보고 싶다면 네 가장 빠른 처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집 한 권을 어떤 문제집을 추천하는지도 얘기 좀 드릴까요? 문제집이 아니라 문제집 말고 문제집보다 뭐 무슨 문제집을 추천할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불편한 것도 좀 있으니까 뭐 다른 출판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는 문제집보다 여러분들 몇 개년 기출 있죠? 기출 수능 기출 그 다음에 학평 그다음 목평 전부 다 오케이 요거 자 개년으로 갔을 때 이제 3개년 5개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시중에서 사는 문제집은 보통 3개년 5개년이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딱 1개년이야. 그러니까 작년 거라는 거죠. 작년 거. 바로 작년 거. 자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올해 거 말고 올해 거는 오히려 남겨놔야 돼요. 올해 거는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요 7, 8, 9, 10 끝나고 바로 올해 걸 다시 보시면 돼. 그래서 올해 것까지 잘 했던 분들은 상관없지만 올해 것도 안 봤다라고 한다면 아 올해 거를 먼저 보자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 올해 거를 어쨌건 간에 봐야 된다면 조금 더 미루세요. 조금 더 미루고 일단 작년 거를 선택합니다. 1개년 딱 잡아요. 쫙 펼쳐두는 거야. 쭉 펼쳐둔 다음에 첫 번째, 2번 독해 능력으로 먼저 커버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년 문제를 쉬지 말고 양치기 하듯이 쭉 풀어봅니다.
힘들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하세요. 쭉 하세요. 했죠? 그리고 해석 능력으로 조금 뭔가 채워줍니다. 그 중에서 자, 수능, 학평, 모평 3개 중에서 일단 가장 공신력이 있는 시험이 그래도 수능, 그 다음 모평, 그 다음 학평이죠. 그 순서예요.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일단은 해석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양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틀렸다면 다 하지 말고 요거는 대충 그냥 보고 이해를 했으면 넘어가자 했는데 이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지는 이건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말 억울하게 틀렸어. 요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 억울하니까. 라고 하는 문제 몇 개를 선정하세요. 그 몇 개도 알려드려요? 보통 독해 문제 28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28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월 남았다고 치고 보통 기준한다면 5개의 지문 정도. 5개의 지문 정도. 이 5개의 지문 정도를 보는데 이 해석 능력으로 철저하게 커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문 분석이라고 하죠. 철저하게 그냥. 철저하게.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수식어 끊고 기본적으로 어법 체크 다 하고 그다음에 어휘 체크 다 하고 해석 다시 보고 의역 체크하고 지역도 해보고 지역과 의역의 어떻게 보면 차이도 좀 생각해보고 개념 연습도 해보고 자기가 주제문 정리해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기능어 체크해서 접속사 체크해보고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데 5개의 지문 요 정도를 헌신하는데 포인트를 두면 이 2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분량과 그다음에 내용적인 구성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시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 반복의 횟수입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예요. 반복을. 제가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험 잘 본다라고 알려져 있는 뭐 변호사님들, 의사들 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 번에 가져가지 못했다. 자기들도. 그 똑똑했던 분들도.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느냐. 결국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자, 반복의 횟수를 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반복은 횟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난 3회독 하겠다, 5회독 하겠다, 10회독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공부했던 분들 중에 우리가 흔히 막 고시 패스를 막 기가 막히게 빨리 한 분들 반복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6회독을 했었네, 10회독을 했었는지. 이게 나중에 얘기한 거지 난 6회독을 해야지 10회독을 해야지 정해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무한한 반복을 정해놓고 한 건데 그렇게 무한한 반복을 정해놓고 해도 10회독밖에 못한 것뿐이야. 근데 어쨌든 패스는 했어. 그럼 된 거지 뭐. 해서 이제 후기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6회독, 10회독만 하면 되는 거구나. 네, 아니죠.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도 10회독을 해야지 할 수 있었다면 나 같은 평민들은 미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민은 그 사회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착각. 아니죠.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자, 그건 틀림없어요. 사실 뭐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완전히 IQ가 사실 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반복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절감하고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도 저는 남들 강의 준비할 때 남들은 뭐 한 3번, 4번 보고 그냥 강의를 하시고 혹은 뭐 강의할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자면서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되나, 이 내용이 좋을까, 저 내용이 좋을까. 그렇게 해도 뭐 실수하고 딱 까먹고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만큼 제가 제 승부수는 반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이건 뭐 제 지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만나봤던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종합적인 결론, 바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복 횟수를 정하지 마세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적어도 수능에서 고수를 만나 봤던 경험에 의하면 똑같은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더 좋았다는 건 틀림없는데 또 무조건 똑같은 문제집을 반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게 또 대단한 고수가 아니면 한번 자기가 체크했던 문제집을 다시 보는 것도 그 피로감을 느껴서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똑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까지 똑같이 따라 하되 아예 새로운 책을 사서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 몇 권을 더 사서 이거를 반복하는 게 조금 돈은 들겠지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자, 선택지만 보고도 전체 내용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반복의 어떤 효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밑에 있는 선택지, 보기죠. 그 보기만 보고서도 이 문제가 그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 자, 거기에서 진짜로 내가 했구나. 나 공부 좀 했구나. 나 복습 좀 했구나. 나 반복 좀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 마지막은 안 써도 되는데 단어장은 안 봅니다. 아시겠죠? 어쨌건 1년 내내 혹은 고3 내내 단어장 안 보신 분들은 갑자기 단어장 내가 단어가 부족했는데 단어장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단어장은 치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에필로그의 마지막입니다. 자, 문항별 복습 그리고 그 반복의 핵심 키워드 마지막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듣기. 자, 설마 하시면 큰일 나요. 자, 듣기를 하나라도 틀리면 올해 수능 망친 거니까요. 자, monthly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자, 하루에 3세트 한 번에 푸세요. 그러면 자, 한 달에 한 번도 좋은데 한 번에 3세트 풀고 원고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풀었던 세트를 일주일간 백그라운드 뮤직, BGM, OST라고 생각하고 일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듣기 무조건 만점입니다. 자, 18번 글의 목적, 19번 심경 분위기, 20번 주장하는 바, 21번 문맥 속 표현, 22번 글의 요지, 23번 글의 주제, 24번 글의 제목, 18, 19, 20, 21, 22, 23, 24번까지는 해석보다 독해 시험입니다. 즉, 글 전체의 스키밍. 쭉 훑어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걸 뽑아내는 능력이 요 문제들의 핵심이에요. 자, 속독이죠. 자, 속독 베이스의 지문을 빠르게 읽기를 3차례. 자, 여기서 말하는 3차례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3차례가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멈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계속 반복해 주는 거. 3번 읽었으니까 됐다. 남들은 3번 읽어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되면 3번 만족하지 마세요. 4번, 5번, 6번, 7번. 7번을 읽었는데 나는 속독이 안 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속독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나는 속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족한 사람인 것 뿐이니까 그걸 반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18번부터 24번까지는 속독 연습하세요. 계속 읽으세요. 빠르게. 쭉쭉 읽어주세요. 쭉 읽으세요. 멈추지 말고. 쭉 읽고 해석서 다시 한번 쭉 읽고 우리말 한번 쭉 다시 읽고 다시 영어 쭉 읽고 우리말 다시 한번 쭉 읽고 영어로 그래서 다시 읽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그럼 또 읽으세요. 계속 이렇게 스키밍. 주제, 주장, 요지, 핵심을 찾으려면 스키밍 잘해야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꽂히면 안 돼요. 글 전체를 쭉쭉 볼 수 있어야 돼요. 글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즘 주제 제목 찾기 문제에서 제목 안 썼네. 제목. 이 제목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실수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을 중간 혹은 마지막만 읽고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아시겠죠? 글을 끝까지 읽으세요. 글을 끝까지 여러 번 읽고 속독 능력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5, 26, 27, 28 표, 전기문, 안내문, 안내문 내용 불일치까지. 자, 해석 문제입니다. 자, 해석 문제인데 그 해석의 시간, 복습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야 됩니다. 자, 구문 항목을 체크하시면 돼요. 꼼꼼히 한 번이라도 요거는 필기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노트 필기 필요 없다라고 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고 요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정리는 여기서 말하는 노트 필기는 한 번 적어두면 그걸 갖다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뭐 아까 너무 위배되는 얘기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살짝 제가 노트란 말을 지우고 그냥 필기만 하시는데 이 필기를 꼭 노트에다 할 필요 없이요. 그 시험지 옆에 여백 있죠. 그 표 옆에 여백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표현들
뭐 그런 거 있어. 비교급 표현, 배수 표현, 그다음에 뭐 최소, 최대 뭐 이런 거 있죠. 정해진 표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현장 등록, 온사이트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그냥 적어두시는 거예요. 밑줄만 치지 말고 적어두세요. 알겠죠? 적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면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 시간을 좀 많이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아예 이 구간은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쉽대요, 남들이. 자기는 틀릴 수 있는데. 쉬운 것까지 좋아. 그럼 다 맞아야죠. 다 맞아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라도 틀리잖아요. 혹은 틀렸던 적이 있죠. 그렇지? 그럼 아니에요. 남들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상대평가 아니라니까요. 수능 영어 절대평가예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혹시 실수할 수 있으면 혹은 내가 틀린 적이 있으면 필기하시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 맞으시면 돼요. 수능 때. 29, 30, 31에서 34번, 35번, 36에서 37번, 38에서 39번, 40번. 뭐 클라이맥스죠. 수능 영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정점이죠, 정점. 어법, 어휘, 빈칸, 흐름, 순서, 삽입, 요약문까지. 네. 뭐 모든 킬러 문제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 구간에요. 네. 양치기의 정석과 문장 해체의 기본.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러분의 고민이 확실하다면 양치기 하세요. 양치기. 많이 푸세요. 문제집 한 권을 일주일 안에 푸세요. 선생님, 요런 문제, 빈칸 문제, 어법 문제, 순서 문제, 삽입 문제만 모아놓은 그 문제집만 사서 풀어도 되나요? 돼요.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는지는 사실 여기서 제가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상담을 해드릴 건데 일단 괜찮아요. 양치기가 좋아. 어쨌든 많이 푸세요. 많이 풀어. 아니면 문장 해체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구문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 대해서 문장 성분 다 쪼개서 확인해야 되고 그 문장의 어떤 정확한 의미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분도 있어요. 사실은요. 있어요. 어떤 분들? 98점, 94점 나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 왜냐하면 지금 현재 98점, 94점이면 영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살짝 불안하다면 굳이 양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를 아주 해체를 하시는 거야. 아예 스스로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라도 이상이 없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자세. 내가 이 문제가 좀 찝찝했는데 맞긴 했으나 약간 찝찝해. 그럼 그걸 갖다 완전히 해체하셨으면 좋겠어. 98, 94점짜리들. 아주 적지만 있죠. 이분들도 어쨌건 공부를 한다는 자세. 정말 고마우니까 이분들도 저는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1등급. 네, 문장 해체하세요. 찝찝함을 없애세요. 다음. 자, 등급 유지가 목표라면 천천히 꼼꼼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1등급짜리들. 그죠? 자, 등급 유지예요. 지금 1등급 혹은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자, 2등급으로 거의 굳어졌어. 한 86점으로 2등급은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굳어졌어. 그리고 사실 나는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모든 상담을 받아봤더니 2등급 굳히기 그리고 수학을 올리는 게 더 급해서 영어는 2등급으로 딱 하는 게 오히려 가장 좋아. 나는 지금 진짜 수학이 더 급해. 혹은 국어가 더 급해. 라고 하셔서 이 유지를 2등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적절하게 확립이 완전히 됐다면 자 등급 유지가 목표라면 어찌됐건 간에 양치기는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혹은 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아까처럼 문장 해체까지는 안 되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걸 기본적인 모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요. 하나씩 천천히. 오늘 어법 문제 하나. 오늘은 어휘 문제 하나. 오늘은 빈칸 문제 4개. 이것만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체크해보자. 천천히. 자, 등급 상승이 목표라면 매일 일정 문제 이상의 양으로 승부한다. 지나치게 많이 반복돼 있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제발요. 난 상승을 하겠다. 양이에요. 이 땅의 모든 영어 시험을 다 가르쳐 봤다는 게 제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뭐 토익, GTLF, 그다음 뭐 영국 영어인 IELTS, 그다음 SAT, TOEFL, 그다음에 플렉스, 그다음에 공무원 영어, 편입 영어 다 가르쳐 봤고 다 응시를 해 봤고 다 학생들에서 현장에서 직접 다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사실
없으니까요.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더 화려한 언변을 가지신 분들은 많죠. 많은데 일단 영어 시험에서만큼은 저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냥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영어라면 시험이라는 말이 붙으면 일단 그리고 그게 점수를 높여야 된다면 그리고 수능에선 등급을 높이는 게 일단 첫 번째 좌표라면 무조건 양이라는 거. 일정 문제 이상의 일정 수준의 이상의 문제를 푼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풀면 일단 등급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까지 많이 풀어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풀면 어쨌든 등급은 올라요.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등급은 올라요. 그래서 등급이 오른 상태에서 실력을 나는 이제 가다듬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양을 줄이고 이런 해체 혹은 천천히 꼼꼼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구간입니다. 41, 42 장문 제목 어휘, 43, 45번 순서 대명사 문제, 내용 일치 문제. 자, 시간 관리. 뒤에서부터 푸시는 분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듣기 문제를 풀 때 독해 문제를 같이 푸시는 분들 있죠. 말릴 생각 없어요. 잘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빈칸 순서 삽입을 뛰어넘고 뒤에 마지막 요 구간을 먼저 풀고 앞으로 가시는 분들 말릴 생각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만 많이 하시면 돼.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푼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많이만 푸시면 돼요. 대신 랜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바꾸시는 분들 있죠. 이번에는 순서대로,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일단 시도를 해봐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심지어 정해놓지 않는 거야. 룰 없이 그냥 나는 오늘 느낌에 따라서 오늘은 뒤에서부터 오늘은 그냥 순서대로 풀겠다라는 애드립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애드립을 칠 수 있는 배우, 대배우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사전에 없던 대사를 딱 쳤을 때 근데 사실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어느 내가 TV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애드립을 쳐도 모든 스태프들에게 다 양해를 구한대요. 내가 대본에 없는 말을 애드립을 칠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 우리나라에 뭐 굵직한 배우들 있죠. 그분들은 애드립을 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내공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지금 수능을 봐야 되는 여러분들은 애드립을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죠. 모평을 봤다고, 학평을 봤다고, 모의고사를 많이 봤다고 수능을 본 건 아니에요. 수능을 6번, 7번, 8번, 10번 본 사람 없죠, 거의. 뭐 가끔씩은 있겠지만 애드립 하면 안 됩니다. 신인 배우라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딱 한 번, 그리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 그 신인 배우가 딱 한 번으로 정상의 대열에 합류해야 되는 그래서 정해진 대로 무조건 가서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수능 영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 엄대섭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수능 영어 대치동에서 실전 모의고사 편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건투를 빌겠습니다.